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원클릭을 활용해서 전자차트에서 진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종이 차트를 쓰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전자차트로 전환을 했을 때 전자차트에서 진료를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그 기능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진료 입력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CC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CC 입력 설명 전에 잠깐 전자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려보면은 기존의 종이 차트에 썼던 모든 진료 내역들을 전자차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전자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차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종이가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방식은 치과마다 만들어가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뭔가 터치가 되는 태블릿을 통해서 펜 메모식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텍스트를 많이 이용하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상용구 형식이나 키보드를 통해서 진료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혹은 터치 버튼을 통한 차팅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전자차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종이 차트를 없애기 때문에 차트장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쉽게 전자차트를 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CC 입력으로 돌아와 보면은 CC 입력은 보통 데스크에서 환자분들에 대한 접수가 이뤄지면서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차트에서도 CC를 입력하면서 접수를 하는 치과도 있고, 접수는 했지만 CC는 다시 또 진료실에 들어와서 입력하는 치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차트에서도 CC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CC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내원한 사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하죠. 그래서 전자차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CC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CC 입력창을 실행해서 환자분들의 CC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치아에 어떤 CC로 내원을 했는지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시면 이 내용들이 전자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면 여기에 2월 14일에 17번 치아, 15번 치아의 임플란트 상담이라는 CC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정보는 데스크에서 입력이 됐을 때도 전자차트에서 보이고요. 전자차트 메뉴 들어와서 입력하셔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CC가 입력이 됐으면 접수가 안 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장과 동시에 접수를 누르셔도 되고요. 접수가 된 환자라면 저장만 누르셔도 되겠죠. 이렇게 CC를 입력을 한 다음으로는 현재 증상이라고 하는 PI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원클릭 전자차트에서는 치식창 바로 밑에 이렇게 진료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PI라는 메뉴가 이 환자의 현재 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PI 메뉴 들어오셔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증상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CC를 임플란트 상담이라고 방금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차트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 17번 치아랑 15번 치아에 치주염도 있고 치경부 마모 증상도 좀 있고 치아 파절도 있다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밑에서 치아번호 선택하신 다음에 PI의 현재 증상에서 해당하는 항목들을 쭉 눌러주시면 돼요. 치경부 마모는 이거 누르시면 되고, 치아 파절 여기서 누르시면 되고, 치주염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전자차트 이렇게 슉 입력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I까지 입력이 됐고, 다음으로는 치료 계획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치료 계획 같은 경우에는 PI라는 탭 오른쪽에 있는 TX 플랜이라는 탭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랜에 입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와 보이는데, 여기에서 입력할 때는 7번, 5번 치아에는 임플란트를 하겠다. 근데 그리고 다시 한번 7번 치아에는 뼈 이식을 추가로 하겠다. 제가 복잡으로 눌러놨네요.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은 여기 TX 플랜이라는 메모에서 입력했던 치료 계획들이 여기에 쑥 입력이 되는 거예요. 버튼으로 입력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항목별로 추가적인 메모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치료 계획 탭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마 영역이 설정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치아번호 누르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자차트로 슉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치료 계획을 한번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영역 지정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치료 계획 창이 실행이 돼가지고 항목별로 세부적인 메모를 입력한다거나 치아별 치료 진행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치료
계획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치료 계획에서 항목별로 메모 입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킨 치료 계획 창에서 이 임플란트라는 치료 계획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메모를 달면은 전자차트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뼈이식에 대해서는 뭐 뼈이식 추가 비용 설명을 다 했다라는 식의 메모를 이런 식으로 추가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 단 것도 전자차트에 다 표시가 되니까 일일이 메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서 차트 내에서 환자분들의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게 되게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X 플랜에서 입력했던 치료 계획들 이렇게 입력이 되고 치료 계획 창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계획까지 수립을 한다면 그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용 계획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비용 계획을 입력을 한 다음에 수납 계획까지 연동을 했다면 확정 금액,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이 표시되면서 수납 관리까지 가능해진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기능은 저희 다른 영상에 들어가 있는 치료 계획, 비용 계획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TX 플랜에서 비용 치료 계획까지 입력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TX 탭에서 진료를 쭉 입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청구랑 관련된 혹은 진료 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자분들에 대해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TX라는 탭에 들어와서 치아 번호를 누르고 처치 버튼을 누르면서 진료가 입력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입력했던 TX가 17번 치아가 지금 남발치라는 진료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 진료를 입력을 하려면 17번 치아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치료 버튼 중에서 남발치 버튼을 찾아가지고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바로 진료가 슉 입력이 되는 기능이에요. 이 남발치라는 버튼을 눌렀지만 자세히 보면은 청구하는 항목들이 쭉 입력이 되어 있죠. 이런 정보는 각각의 처치 버튼마다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버튼 세팅은 그냥 아무 버튼 위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처치 버튼 설정창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치 버튼 설정창에 들어와 보시면 선택한 버튼이 버튼명에 나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새로 만든다고 하면은 버튼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 세팅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어 처치 버튼에서 우클릭을 했기 때문에 버튼명이라든지 숫자들이 쭉 들어와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이 발수라는 버튼으로 들어와 봤더니 대그룹은 자주 하는 치료고 중그룹은 근간 치료로 되어 있고 진료 의사는 누구고 진료과는 누구고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이 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버튼마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기능 잘 숙지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처치 버튼마다 또 부가적인 옵션이 상병 선택창을 쓸 건지 내역 선택창을 쓸 건지도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진료를 입력은 할 건데 상병이라든지 내역 설명 같은 거는 나중에 청구하는 담당자가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 옵션 해제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진료 입력할 때 무슨 이렇게 팝업창이 많이 뜬다고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옵션 제거하시면 차팅과 동시에 바로 입력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치 버튼 상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청구하는 항목들을 버튼상에 넣어놨기 때문에 전자차트 TX에서 진료를 입력하는 동시에 청구가 함께 입력된다는 점인데요. 전자차트에서 진료 차팅을 하고서 청구 입력까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데스크에선 청구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존에 종이 차트를 쓰셨던 분들이나 펜 차트를 쓰셨던 분들은 원장님께서 입력하셨던 진료 내용들을 보고 데스크에서 청구 입력을 따로 하셨을 거예요. 몇 번 치아에 발수를 했다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금이 계산이 돼서 수납 업무를 진행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처치 버튼을 통해서 차팅을 하신다면은 진료실에서 이미 청구 입력까지 끝났기 때문에 데스크에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수납 업무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을 통한 차팅은 이런 장점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서 내역 설명도 자주 사용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입력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치과는 발수라는 진료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내역 설명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체크 표시한 다음에 버튼을 저장을 해주시면 발수 버튼 누르자마자 저런 내역 설명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치 버튼 설정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기능이 버튼 속성 기능인데요. 버튼 속성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해 놓은 버튼이 기존에 동일한 날짜에 동일 치아에 입력되어 있는 진료가 있을 때 추가로 입력하고 싶다면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같이 추가할 수 없는 항목이야, 대체가 돼야 되는 진료야 라고 하시면 추가 항목에 체크 해제하고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마다 버튼 글자색이라든지 바탕색이라든지 굵게도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또 버튼마다 이게 방사선 처치 묶음인지 원해 처방전인지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버튼에 원해 처방전이라는 옵션을 세팅을 해 놓으면 버튼을 누르자마자 원해 처방전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버튼에는 원해 처방전에 들어가야 될 약제들을 세팅을 해 놓으셔야겠죠. 약제들을 쭉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버튼명도 아마 뭐 발치, 기본, 감염, 혹은 박지선 A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명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신 다음에 원해 처방전을 해 놓으시면 그 원해 처방전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원해 처방전 발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한근가식 증가, 방사선 매수 증가 등과 같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처치 버튼을 최대한 좀 업무를 빠르게 할 수 있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 속성을 쭉 하시면 되고요. 처치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 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진료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진료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용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상용구라고 하면은 텍스트 기반으로 진료를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원클릭의 TX에서 상용구라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팝업 창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데 TX 버튼에서 한 요 정도 위치를 누르시면은 아마 상용구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상용구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는 화면처럼 이렇게 상용구 창이 실행이 되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메모들이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팅해 놨던 상용구들은 오른쪽에 보이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문구가 있다면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바로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입력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상용구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시로 가져온 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치아는 위에 치식창을 누르고 활용하시는 게 나중에 필터 기능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치아 번호는 제 생각에는 따로 치식창에서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시는 치료 묶음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은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전자차트에는 텍스트 형태로 진료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것도 전자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차트 형태로 진료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점은 청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에서는 원장님이 이렇게 입력한 진료를 보고 청구 입력은 한 번 더 하셔야겠죠. 뭐 47번에 이런 지르코니아 했고 이렇게 이런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데스크에서는 47번 누르고 똑같이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청구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차팅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진료를 입력하는 의사분들마다 맞는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차트를 버튼으로 차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용구 형태로 텍스트 진료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다음 활용 가능한 방법은 펜메모입니다. 원클릭 전자차트의 TX에서도 펜메모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펜메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펜메모 창이 실행이 됩니다. 아까 상용구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상용구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펜메모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실행이 되고 저희가 원클릭에서 기본적으로는 한 9가지 정도 템플릿을 넣어놨습니다. 전치, 구치, 전치부, 구치부 등 9가지 템플릿을 넣어놨고 지금 제가 선택한 화면은 노트 화면이에요. 그래서 노트 화면에서 저희 이제 종이 차트 쓰시는 분들 중에서 줄글 위에다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양식인데 이 위에서 뭐 발치를 했으면 발치를 했고 어떤 약제 쭉 썼고 처방이 3일 나갔다라는 등과 같이 이런 기존의 종이 차트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펜메모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내용들도 모두 전자차트에 이렇게 슉 들어가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이 환자를 전자차트에서 조회를 했을 때 원장님이 입력한 펜메모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보고서 한 번 더 청구 입력을 해야 되는 단계는 거쳐야겠지만 펜메모랑 진료랑 좀 약간 이 전자차트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차트처럼 수기 차팅이 익숙하신 분들이 전자차트를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한 메모들이 전자차트에 들어가고 실장님은 요거 보고 데스크에서 치아번호 누르고 청구 입력을 한 번 더 해서 환자분들한테 수납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펜메모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은 총 이렇게 9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전치부, 구치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 9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여기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배경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엄청 편리하게 전자차트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TX를 입력을 했다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다음 진료에 대한 Next TX인데요. Next TX는 전자차트의 TX 오른쪽에 있는 탭을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발치를 했는데 다음에 뭐 발치를 통해서 만약에 좀 꼬맸다면은 다음에 내원해가지고는 실밥을 푸는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 넥스트 TX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원장님 대상으로 다음 이야기를 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스티치 아웃을 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여기에 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넥스트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고서 아, 일주일 뒤에 실밥 푼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데스크에서도 볼 수 있고 진료실에서도 차트만 보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입력해 놓은 다음 진료 넥스트 TX에 대해서 바로 예약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넥스트 TX 탭에 보시면 소요 시간이라는 데 오른쪽에 보라색인 아이콘 혹시 보이실까요? 보라색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달력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예약 등록창이 실행이 됩니다. 방금 입력했던 것처럼 일주일 뒤에 스티치 아웃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예약 일시를 자동으로 일주일 뒤로 얘가 인식을 하고 입력했던 넥스트 TX 입력되어 있던 스티치 아웃이라는 게 예약 내용에 바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랑 만약에 진료실에서 이런 예약 정보가 확정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예약까지 등록을 해버리면 데스크에서 예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가 간단해지겠죠. 데스크에서는 뭐 수납만 진행하고 예약을 등록했습니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바로 나가시면 되니까 데스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기능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능은 여기 진료실에서 예약이 확정되려면 데스크가 원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 다음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차트에서 PI부터 CC, 뭐 TX 플랜, TX, 넥스트 TX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기능 하나 더 소개를 드려보면은 전자차트,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전자차트로 진료를 보다가 동의서나 문진 입력까지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클릭에서는 각각 메뉴마다 오른쪽 상단에 툴 버튼이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메뉴에서 연관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저희가 각각 위에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점점점 버튼 눌러서 툴 버튼 정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차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 버튼 중에 문진과 동의서 기능이 있어요. 물론 동의서는 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작성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진료실에서도 진료 보다가 동의서 작성이 갑자기 진행돼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전자차트에서 진료 보다가 동의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분들한테 동의서 내용 쭉 설명드린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바로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태블릿을 통해서 동의서 서명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성된 동의서는 전자차트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성된 동의서는 전자차트에 작성된 날짜 기준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도 이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차트 내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동의서가 작성했으면 작성 유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작성된 동의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만약에 진료실에서 작성이 일어난다거나 동의서를 종이로 아직까지 작성하고 있는 치과가 있다면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동의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하면 전자차트에 다 표시가 되니까 엄청 원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동의서도 작성하실 수가 있고 문진을 누르게 되면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 문진지를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진료실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작성된 문진지가 또 전자차트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진지가 작성됐는지 작성 유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작성된 문진지를 클릭해가지고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전자차트에 가까워지는 기능이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전자차트에서 진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자차트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진료 입력뿐만 아니라 통계 기능에서도 유용한 기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